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당원권 정지 1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공천하지 말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이 당원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럼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그냥 쩔이 되는 거네요. 배제되는 거겠죠. 아, 오늘 컨텐츠 좋은데? 이렇게까지 할까? 쩔이? 완전히 그냥 실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쩔이도 아니죠. 배제죠. 배제. 쩔이는 어쨌든 그 자리에는 있는데 겸상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년 동안은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예요? 네? 1년 동안은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 탈당은 아니니까 당적은 있잖아. 당적은 있으나 당원의 권리, 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당원의 있는 권리, 당적은 있고. 예. 참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배현진 의원이 또 어떻게 리액션을 할지 근데 좀 이거 이의 신청해가지고 할 때까지 좀 확정은 아직 아닌 뭐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을 끌 수는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또 먹혀들지. 고성국은 탈당권인데 반격할 것 같은. 고성국은 탈당권이어서 지금 이해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이제 지금 한다는 올린 거잖아요. 거고. 네. 예. 근데 지금 배현진은 아예 그냥 중앙당에 중앙당 가서 윤리위에서, 현직 의원인데 당원권을 1년 정지시킨다. 게다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서울시당 그렇죠. 위원장이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 행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장경식이 그 완전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을 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있어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50만 명 네, 이상의 유권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일부분은 중앙당에서 하겠다 공천을. 네, 네. 그러니까 송파 여기가 이제 뭐 박종훈, 갑을. 배현진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평. 강남의 고동진 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있는 지역들이 거의 타겟팅입니다. 완전 그냥 찍어내듯이. 거기 하죠. 중앙당에서 하겠다는 거거든. 강남 송파. 응. 네, 딱. 그래서 지금 현재 배현진의 징계를 멈춰달라고 18명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요청을 하고 장동혁 대표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윤리위에서 이렇게 상관없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네. 대단하네. 이런 상황이고, 말 나온 김에 이제 고성국 씨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여기에 참석했던 박선원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내용, 저희하고도 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2024년 1월 2일이죠.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테러가 있었고 이 테러범 김진성이 테러 직전 고성국 씨와의 뭐 통화라든지 아니면 고성국 TV에 뭐 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제보가 있었고, 그것을 박지원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그날 이종섭 국정원장이 나왔는데 질문을 했더니 흠칫 놀라면서 이 관련된 확인을 해줬다. 말하자면 고성국 등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보고를 들었다라는 내용인데, 이 뉴스 이후에 지금 보니까 고성국 씨가 박선원 의원을 고소했어요. 예, 허위 사실이다. 오늘 방송에서 뭐 자기는 자기네 채널에 있는 그 공용폰으로 아들이 연락이 왔었고, 네, 그러니까 김진성 씨 아들이. 그래서 그 사건 이후였고, 그래서 뭐 그 써놓은 글이 있다, 입장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라고 해서 그 이후에 뭐 몇 차례 더 통화가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 그게 다다. 뭐 이렇게 이제 고성국 씨는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박선원 의원은 그 국정원에 보고를 받고 얘기한 내용인데, 박선원 의원이 방송했던 그 내용 중에 고성국 씨의 입당이 이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이 정황은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다는 건 뭔가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사실과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은 기록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거는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팬이라서 내 고성국 너무 팬이야 평소에. 그래서 방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실제 방문 목적이 뭐냐. 그렇지 범행과의 네, 연관성. 네. 그거까지는 아직 뭐 나오진 않은 거지만 저는 국정원이 만약에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게 어제 국회를 통해서 보고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영감이라고 할까, 영향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그게 나온 아니 거고. 근데 솔직히 국정원이 옛날에 안기부인데 예. 여러분들이 안기부 물론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확실히 옛날 사람이죠. 예. 안 중정부터 다 알지 않아요? 내가 안기부에 합격을 했었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잘했을 것 같은데. 되게 잘했을 것 같죠. 진짜 근데 용원. 중요한 건 안기부가 보통 곳이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에서 만들어낸 정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거의 100% 200%막 우리는 다 무조건 믿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허튼 소리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데- 국정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못 믿겠어. 거짓말이야. 사실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기만 따위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못하고 국정원이 아래 있을까요? 하겠어? 아니 손을 무릎 꿇고 손을 아니, 들어 서 그만큼의- 있으세요. 네. 그 정도인 그만큼의 것 같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장이 나와서 한 말에 대한 무게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이게 뭔가 그럼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인을 했다는 확인을 거니까. 했다는 거죠. 게다가 김상민 당시의 법무부 특보의 행보까지 지금 다 그렇죠. 정확히 짚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두 명으로부터 그냥 나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카더라 통신이긴 한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따위로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김상민의 인물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당시에 법률 특보였고 이것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데 역할을 했다. 보고서를 썼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사고 나자마자 범죄 일어나자마자 그 열상이라는 표현. 민주당 지지자 70대 노인이 뭐 과도 같은 걸로 카터칼. 예, 범행을 저질렀고 그게 이제 열상이다. 1cm짜리다. 뭐 이렇게 보도가 속보가 쫙 펼쳐졌고 그랬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나왔던 게 헬기 특혜였어요. 그러니까 사경을 헤맨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상이 깊어가지고 뭐 이게 경동맥 쪽이니까 바로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가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연결시켜 보자면 범행 앞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범행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혈흔을 물청소해버리는 경찰들의 모습이라던가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입고 있었던 셔츠가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쓰레기통. 김조 부대변인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왜 고성국 TV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분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자필로 뭐를 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견서 같은 그래서 거. 예. 그거를 언론사에다가 뿌렸다 그랬어요. 예.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언론사가 알고 봤더니 그냥 뭐 일반 레거시 미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론사가 진짜 아니었고 유튜브에. 자기가 친했던 그 유튜브였었다는 예.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성국 TV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 얘기가 어제 그 나왔어요. 얘기까지도 가능하겠군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냥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서정욱 변호사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2024년 1월 2일이었는데 2024년 1월 6일 날 고성국 TV에 출연을 해서 둘이서 대화를 해요. 예. 그러면서 헬기에 타도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막 한창 그렇죠. 난리를 쳐요. 예. 그러면서 헬기에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대표가 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 뭐 법에도 없고 뭐도 없다 막 이제 난리를 치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에다 하던 바로 그 타임에 헬기 사건으로 갑자기 프레임이 막 그렇죠. 전환이 돼요. 바뀌죠. 예. 그리고 고성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그 타임에 기사가 처음에 1보하고 2보가 달리 공식적으로 나와요. 예. 1보에서는 자상이다 그래가지고 나왔다가 2보에서는 갑자기 열성으로 열성으로 바뀌면서 바뀌죠. 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게 되면 근데 이 자. 김진성 씨가 그 썼다는 글도 그래서 본인이 쓴 게 맞냐 이런 예,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난 1월 20일에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을 하고 경찰에서 TF를 꾸렸죠. 어제 그러니까 국정원 본원과 국정원의 부산 지부, 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 또 소방재난본부, 부산 강서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사실은 제법 지난 거라 뭐 만 2년이 넘게 지난 그러니까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늦었으나 테러로 지정이 되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김진성 씨는 이미 형이 다 재판이 진행돼서 실형을 좀 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다가 갑자기 테러범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형이 완성이 됐으니까. 아무튼 이게 수사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벤치 태워졌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사람하고 이제 연관성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벤치를 타고 다녀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게 이제 좀 부자인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도 예.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아니었다.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망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왜 갑자기 벤치를 타고서 그 김진성을 태워줘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게 만들었는가? 그 뒤에서 누가 그런 거를 기획한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럼 뭐 이 사람이 뭐 어느 뭐 세계로 교회인가요? 손보 네, 세계로 교회 거기 신도라고 나오고. 뭐 그리고 최근에 뭐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 이게 근데 당시에 수사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진성이 말은 그건 히치하이크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래서 태워줘가지고 그냥 이동했다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듣고 넘어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언제 네. 그 고성국 씨와의 그 통화나 이런 내역을 알았는지 인지했는지도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